자, 오늘은 주제 8, 4.19 혁명에서 배워보겠습니다. 4.19 혁명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19 혁명으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주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린 과정을 보겠습니다. 핵심어는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4.19 혁명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4.19 혁명을 통해서 시험에도 아주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각 책임제입니다. 그리고 통일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19 혁명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날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에 희생됐던 사람,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4.19는요, 이승만 정부가 부정선거에 맞서 시민들의 민주화의 회복과 그리고 이승만 정권 퇴진 요구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19 혁명, 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제일 먼저 부정선거 준비를 강행하게 됩니다. 자유당 후보를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통령이었습니다. 자유당 후보를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56년에요. 60년에 다시 대선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이기풍이가 자유당 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승만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다. 대통령 당선되어도 모든 권한이 이기풍으로 갈 거다. 라고 해서 자유당 후보로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요, 2월 28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구 고등학생들이 학원 자유화 보장과 공명선거를 실시를 요구하면서 거리에 시위를 했던 2월 28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과 자유당이 부정선거 계획을 폭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발단을 봅시다. 3월 15일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선거의 양상을 보면요, 투표함을 바꾸치게 합니다. 그럼 모든 투표를 이어놨다가 투표를 미리 해놓고 한번 바꾸치게 하죠. 그리고 3인조, 9인조 이렇게 해서 공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 보여주는 거죠. 그죠? 비밀 투표가 아니고 공개 투표식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부정선거 운동에요, 마산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규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큰 일이 터지게 됩니다. 마산 상고 학생이었던 김주열이 이 규탄 시위 중에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위 중에 죽었던 김주열의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던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김주열의 시신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떠오르면서 4.19 혁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가운데서요, 서울의 중고등학교 대학생 시민들이 3월 15일 선거가 무효임을 외치면서요, 전국에 들어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시민들 참여했지만 대학 교수들까지 참여를 하면서 3.15 부정선거가 무효임을 이야기하면서요, 대학 교수들이 뭘 하냐면요, 시국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면서요, 이승만 하야, 이승만 퇴진, 3.15 부정선거, 이승만 통해서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은요, 4월 26일 날 대통령 하야로서 물러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물러나고 나니까요, 누가 퇴장하냐면 다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장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4.19 혁명 위에 대통령 중심제를 완전히 폐지시켜버립니다.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하는 헌법안을 다시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장면 정부, 즉 내각이었던 장면 정부가 출마해서요, 출범하고 민주당 장면이 국무총리로 선출되면서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면 정부는 제일 먼저 뭘 내세우냐면요,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국회를 압박해서요, 3.15 부정선거했던 책임자와 반민주 활동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면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면서요, 장면 정부가 출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학도 호국단을 폐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학생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게 되고요. 노동자와 교사들은 민주노조를 통해서 권리 향상 및 민주주의 실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조 설립을 통해서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했다. 그리고 6월 6.25 전쟁 당시에 학살당한 민간이나 유가족들은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면 정부는 이 일들을 다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서요,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을 또다시 지향합니다. 그래서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과 민간에서 말하는 통일정책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통일 가운데 학생과 그 다음 혁신계 인사들은 통일 문제를 파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뭘 하냐면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남북 학생의 회담을 추진을 이야기했고요. 혁신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국 통일은 민족 자주 원칙 아래 남북 협상과 국제적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통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 정부와 충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게 지금 주제 8,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